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할게요.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는 방송이고요. 7월 16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취임해서 잘 펼치고 계신데 드디어 강적을 만났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해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냐 강적이? 트럼프 상호관세 25% 부과 8월 1일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전 진짜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할 건지 뭘 하자는 건지 뭘 양보해야 되는지 또는 뭐를 협박에 굴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지 이 이야기 윤영중 랩 2050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영중의 뉴스 랩 어때요? 네, 네, 좋습니다. 코너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뉴스를 잘 연구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일까지 25%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예고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이 협상을 할지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겠죠? 맞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매번 트럼프가 뭐 시한이 임박하면 그때 좀 다시 유예하거나 뒤로 물러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만큼은 트럼프도 그냥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오늘 인도네시아가 미국이랑 협상을 타결하면서 물론 이제 한두 국가 정도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 성과를 쌓고는 있지만 주요국 중에는 제대로 성과를 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보름 기간 동안 만약에 유예가 되더라도 이 보름 기간 동안 상당한 협상이 진행되고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야지 또 유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당히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어제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네. 제목은 30개월 이상의 미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검토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입니다. 사실 미국 소고기 수입은 상당히 또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죠. 또 2008년도 광우병 소고기 사태 또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네. 시위를 벌였던 계기가 됐던 맞습니다. 그런 일이었죠. 이명박 정부가 그때 임기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뭐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를 찍었었던 아주 심각한 네네. 상황에 이르렀었던 상황입니다. 네, 이번 지금 관세 협상에서 막바지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이제 요구들이 하나둘씩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주로 농축산물에 쏠려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트럼프가 요구했던 것과는 좀 다른 제안들인데요. 아마 많은 이제 관세나 협상 전문가들은 또 예상했었던 의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고기 협상, 또 이제 사과와 감자, 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사과, 감자, 쌀, 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진짜 예민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셨던 소고기 문제 조금만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 아까 단독 기사 한 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를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걸 검토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2008년에 그 문제 마찬가지로 한미 FTA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시장을 개방하는데 그 중에 그 소고기를 또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30개월 이상 소고기까지 수입하는 걸 미국에서 요구해서 이명박 정부가 그거를 받아주는 걸로 협상 체결하려고 맞습니다. 하니까 시계 모두가 뛰쳐나온 거잖아요. 시계를 좀 과거로 좀 돌이켜 보면요. 한미 FTA는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의제이고 양 국가의 행정부 간의 협상은 2007년도에 이미 끝낸 바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수준의 국가 간의 합의는 행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끝낼 수는 없고요. 양국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비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미국 의회에서도 비준을 받아야 되고 한국 국회에서도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에 한미 FTA 양국 국회 의회 비준을 빨리 받고 싶어 했거든요. 이걸 국정 성과로 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상당수 들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졸속 협상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었던 미국 쇠고기 협상이었고요. 대표적인 내용은 당시는 미국 쇠고기가 그 광우병 우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촘촘한 규제 속에서
그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령 제한이었는데요. 네네네. 30개월령 이하를 대부분 수입을 했었는데 당시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급해서인지 30개월 이상을 수입을 이제 허락을 했었고요. 네. 또 하나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수 위험 부위라고 있습니다. 뭐 창자라든지 뭐 소의 이제 뭐 혀라든지 뭐 특수한 부위, 한국에서 또 특히 많이 먹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위들의 수입을 허가를 했었는데 네. 그 부위들의 또 광우병 그 균들이 더 많다고 그런 이제 그 있기 때문에 논란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런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줬기 때문에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이르렀던 것이고 다시 그 이제 여론에 놀라서 이명박 정부가 당시 재협상을 해서 30개월 이하의 소고기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하의 소고기들만 이제 수입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시간이 그때로부터 17년 지났습니다. 17년 지났네요. 17년이 됐는데 지금 다시 30개월 이상을 수입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17년 동안 미국산 소고기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좀 얻었습니다. 네.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네. 신뢰를 얻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이제 허가 받기도 했고 또 원령 제한도 이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독 예외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기로 허가를 한 거였는데 17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이제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들을 수입하기 시작해서 이제 원령 제한을 풀기 시작해서 우리랑 벨라루스 정도만 그 30개월령 제한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명박 정부가 실정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네. 있었던 거죠. 그때 네. 논란 없이 30개월 다른 나라처럼 30개월령 이전 쇠고기들만 수입을 했었더라면 아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풀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은 우리가 그때 굉장히 예민한 국민적 반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추진조차 못하는, 꺼내지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치인이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의제를 딱 꺼내서 칼을 딱 겨눈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이거는 우리도 근데 쉽게 물러나서는 안 되고요. 네. 우리가 2008년도에 겪었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미국 정부의 요구에 받아줄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들도 충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미국 쪽에 충분히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하나 있거든요. 강력한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렛대가 있습니다. 네. 그 지렛대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네. 아니 지금 다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더 수입하라고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좀 이상한 국가라고 맞아. 미국에게 지금 이상한 국가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인구 대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것이죠. 양으로 제일 많이 예, 수입하는 양으로 거구나. 제일 많이 수입합니다. 수입 아니, 우리 금액으로 고기를 얼마나 먹기를. 네, 수입 금액으로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미 연간 3조 원 정도는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인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안심하고 잘 먹을까라는 측면에는 30개월령 이하의 소고기만 수입하기 때문에 또 안심하고 소비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점도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게 되면요. 국내 규제 체계상 우리나라 소고기를 판매할 때 원령을 표기를 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아요. 네. 지금 요새 혹시 소고기 구매하면서 이거 25개월 만에 도축한 소고기다. 뭐 30일 없었어. 한 번도 본 적이 지금 없었잖아요. 뭐 코스코니 네. 뭐 이마트니 가면은 미국산 소고기 있잖아요. 네, 그냥 사는 거죠. 거기 그냥 사잖아요. 그냥 네. 무슨 뭐 등심인지 안심인지 이런 것만 보고 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30개월 이하인지 이상인지 이거 표기 안 되면은 안 되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사는 소고기가 몇 수입된다면. 개월령인지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모르는데. 몇 개월령인 게 왜 중요하냐면은 광우병 논란 때 이런 광우병과 같은 문제되는 이제 균이
그 이 특수 부위와 또 원령이 좀 오래된 소고기에서 맞아. 그랬죠, 또 그랬죠. 많이 검출된다는 것 때문에 아. 원령이 상당히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30개월령 이하만 우리가 수입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소비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알았잖아요. 한 가지 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네네.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5년간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한 그 미국 국내에 제일 많이 투자한 그 국가 기업들의 국적을 따져보면요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입니다.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다 되게 많은 대기업들이 네네네. 미국에 직접 투자하면서 공장을 많이 지었잖아요. 어. 그 물론 이제 바이든의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점에서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은 경제 2위 대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이고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하고 있는 나라인 점을 우리 정부가 아마 잘 알고 있으니까요. 협상 때 잘 이용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게 국가별로 보면은 진짜 그래요. 근데 맨날 우리 손정이 뭐 그 소프트뱅크 이런 트럼프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무슨 700조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스타게이트 네.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하는데 실제로 국적을 따져보면은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이 제일 많이 투자했다는 이게 또 발표랑 직접적으로 다르죠, 공장을 달라. 짓고 있는 건 또 다르거든요. 달라요. 우리는 이미 많이 공장을 짓고 있고요. 거의 준공 상태에서 뭐 생산을 앞두고 있거나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압박을 한다. 영희님 감사합니다. 사라강님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의 핵심 코너 형종님 응원을 다들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삼성만 40조 원 투자하고 있다고 영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직접 투자예요. 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소고기 말씀 주셨고 사과하고 쌀도 말씀 주셨는데 네. 소고기도 지금 완화 검토는 하고 있다고 나온 거고 네. 실제 검토하고 있겠죠. 실제로 그 동아일보 보도에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요. 정부 관계자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소고기 30개월령 원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압박이 거세다. 또 우리로서도 이제 안 된다라고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에 미국을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다녀오면서 14일에 엊그저께 우리 방송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기자 이제 대미 성과 방미 결과를 알리는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왔다.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큰 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협상 과정에서는 늘 농축수산물 쪽 분야가 늘 고통스러웠는데 이번에도 농산물 부분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뭔가를 완화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네요. 사실상 농산물 쪽에서의 상당히 이제 양보를 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사실 이 그 발표 이후에 농가들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과, 감자, 쌀 이쪽은 어때요? 네, 사과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뭐 수익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검역 단계에서 조금 멈춰 있는 단계이거든요. 검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뭐 생태계나 병해충이나 뭐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과의 검역 단계가 8단계 검역 그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33년째 이 미국산 사과는 이 8단계 중에서 2단계 상태에서 멈춰 있다. 그 2단계 검역을 아마 못 넘은 거겠죠. 3단계로 못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좀 멈춰져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배, 당근, 딸기, 라즈베리 이런 과일 시장에서의 접근성에도 한국 시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미국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과일들이 다 지금 국내 가격보다 미국산 그 과일들의 가격이 훨씬 한 20% 가까이 저렴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체리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다가 우리 국내 농가들이랑 겹치는 품목들도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감자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22개 주에서는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예, 이미 하고 뭘 더 수입하는? 수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감자들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유전자 변형 감자입니다. 이 LMO 감자인데요. 요 감자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상당히 또 예민해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감자의 경우에도 국내 농가에서 생산된 감자보다 훨씬 또 저렴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유전자 변형 식품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은 사실 특히 아이들한테 먹이기 굉장히 꺼려하시는 그런 그렇죠. 측면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뭐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GMO, LMO 뭐 네. 이렇게 불리는 것들인데 그걸 먹였다가 사실 당장은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20년 뒤, 3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네. 모르는 거니까. 뭐 담배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었죠. 그렇죠. 네. GMO, LMO는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다들 두려워하는데 일단 수입을 해라. 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농가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것 같고 여당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여론을 생각하니까 반대하겠죠. 네,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당정 간에 벌써 관계에 금이 가나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제 농산물 쪽의 수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정부 쪽의 입장이 나온 직후에 네네. 이제 민주당 쪽의 여당에서는 이 부분은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가 이 부분을 수입 확대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바로 나왔고 사실 당연한 네네네. 측면도 네. 있습니다. 국내 농가들에 대한 그런 대책들도 필요하니까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미안하지만 왜 미안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미국산 소고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그 이유는 좋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물론 나쁜 것도 앞으로 있는데 어떤- 좋은 걸 네. 수입해서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미국 제품이 한국에서 잘 안 팔리거든요. 미국산 자동차 왜 안 팔리냐고 맨날 얘기하지만 사실은 포드 자동차 사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차라리 뭐 일본 자동차나 독일 자동차를 사지. 그러니까 미국 차가 안 팔리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제품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건데 예를 들면 저는 사과 같은 경우도 검역 통과 못 하는 게 우리만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네. 미국이 검역을 잘 통과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못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게 다 우리가 무슨 장벽을 쌓아가지고 비관세 장벽 쌓아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그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또 아마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상당히 잃었거든요. 그나마 지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업이나 이런 농산물 분야입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상당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시장도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태까지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었던 뭐 LNG 수입이라든지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뭐 구글 지도 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도 물론 지속되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좀 강점이 있던 분야에 어찌 보면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도 이제는 같이 구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는 트럼프도요. 성과를 낼 때입니다. 네, 지금 네. 계속 성과를 못 내면은 국내에서의 이제 인기를 상당히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도 상당히 지금은 쫓기는 마음으로 네 아마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사코라고 트럼프 계속 닭처럼 겁쟁이다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네. 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군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승 비책 알려주실 거 없으세요 혹시? 필승 지금, 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고에 없던 질문이었는데요. 그걸 제가 알고 있었으면 아마 네. 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비위를 네. 잘 맞춰야 됩니까? 트럼프에게는 겉으로는 그래도 친하게 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당연히 당당함을 잃지는 말아야죠. 근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이 가장 굴욕적으로 들었던 나라인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고 있죠. 오히려 어쩌면 조금 이제 상대 너무 세게 대통령에게 막 무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국내 정치보다는 국익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이제 대행을 보면은 국익의 관점이 아니라 국내 정치를 바라보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바라보고 협상하면은 네 국익을 잃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을 또 우리도 감안하면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네. 국익의 관점에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민 여러분들에게는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그죠? 네. 우리가 항상 이 협상에서는 국내에서의 효과가 늘 불평등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불평등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 계층이나 지역이나 주체들에 대한 그런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폭염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네. 정부에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서 7월 8일 이후에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맞습니다.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폭염 휴식권을 도입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미 온열 질환자 그 데이터가요.
그 작년에 3배 네네네. 가까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500명이 넘었는데요. 네. 7월 초부터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다행히 이제 최근 한 2, 3일은 비가 와서 조금 날씨가 이제 시원해졌는데요. 다시 이제 비 오고 난 뒤에 다시 또 폭염이 예고되고 있거든요. 마침 정부가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폭염 휴식권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요. 내일부터요. 네. 7월 17일부터. 네, 바로 내일부터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의 폭염 시에는 2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반드시 20분의 휴식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걸 회사가 네. 직원들한테 보장해줘야 되는 반드시 보장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 에어컨이 없는 옥외 실외에서의 작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2시간 근무할 경우에 2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에는 세 가지 조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조치가 냉방이나 통풍 장치를 가동하거나 아니면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서 이 폭염 시간대의 작업을 노출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주기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체감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주기적인 휴식은 반드시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혹시라도 일하시는 분이 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으시면은 이 휴식권이 주어졌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고 또 네. 요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바로 내일부터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어떤 정책이라는 건 대부분 입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게 네, 되니까 네, 정부가 네. 어떤 걸 제안하면은 법률로 만들고 국회가 막 입법하고 이런 시간이 식이잖아요. 걸리죠. 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네. 네, 그 네,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근데 이 규칙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또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근로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주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는데요. 그날 아침에 뭐 기상청 예보를 보면 체감 온도가 얼마가 되는지 다 나오거든요. 33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에 20분 휴식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네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규칙을 바꿔서 하는 거고. 노동자들도 꼭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법령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법률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네, 정부가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가 대통령이 정부가 하는 건데 네.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시행규칙은 장관이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네. 사실은 장관이 마음 먹으면 그냥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라는 거죠.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도 돼요. 어떻게 못열질 환자 1,500명 발생할 네. 때까지 또는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안 했다는 얘기도 되고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배달 기사분들 뭐 이런 분들 특히 영향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법의 지금 이 조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네네. 산업안전보건법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장 대상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그 배달 기사님들은 근로자 아니신 분들도 많죠. 근로자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라고 네. 표현하죠. 특수고용직. 그래서 배달 기사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 이런 분들은 이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치에도 해당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좀 별도의 조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인지 배달 기사들 쿠팡 그 물류센터 방문해서 그런 이 배달 기사들한테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네요. 네, 오늘 마침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쿠팡 물류센터를 찾았는데요.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조치의 사각지대가 택배기사, 배달기사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최근에 택배기사 이 9명이 이제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했는데 9명 중에 3명이 이제 택배기사였습니다. 네. 네, 또 한 회사에 이제 네. 소속된 택배기사, CJ 대한통운에 소속된 택배기사였는데요. CJ 대한통운은 그래도 본인들이 이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50분에 이제 10분씩은 휴식을 보장하겠다. 100분에 20분씩은 폭염 시에는 반드시 휴식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8월 14일과 15일은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서 아예 이분들 택배 기사분들이 많은 경우 휴일에도 일을 쉬지 않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예 8월 14일, 15일은 택배 없는 날로 지정을 하겠다. 네. 그리고 온열 질환 증상 시에는 배송을 즉각 중단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쿠팡은 이전에도 뭐 과로사뿐만이 아니라 폭염시나 혹한기에 뭐 냉난방이 안 되는 문제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쿠팡은 최근에 이 CJ가 내놓은 대책에도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서 택배 없는 날 이거 한 것에 꼭 동참해 달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폭염 휴식권은 2시간마다 20분 2시간 연속 작업했을 때 20분 휴식을 줘야 한다 이 얘기고 CJ는 조금 선제적으로 택배 기사들에 대해서 폭염 시에는 50분에 10분 네. 휴식해라 이렇게 사실상 내놨네요.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요. 네, 비슷하지만 약간 네. 주기가 좀 짧은. 네. 근데 택배 기사한테 아예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냉난방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네.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류센터나 터미널 캠프에 냉방 시설을 잘 설치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이제 발언도 네.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다뤄볼게요. 갑자기 잊혀진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아, 네. 여기 가져오셨네. 오세훈 서울시장. 네, 아직 계셨네. 참, 네. 오세훈 서울시장 뭐 하시나 했더니 네. 뭐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비판했다고요?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난번에 소개해주신 그 우리 일단 15만 원씩 받고 바로 다음 그다음에- 주부터 네. 받으니까요. 신청해야 되는 네. 건데 받기 직전에 갑자기 비판을 하셨는데 왜 그랬대요? 근데 다른 비판은 제가 좀 그래도 참을 만하게 들어주겠는데 이 발언만큼은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표현하면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된다. 네. 아니 갑자기 부동산 가격을 걱정하시다니. 네, 통화량이 늘면 그에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현상이다.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 올라가지고 금융위에서 대출 6억 원 제한하고 막 이런 파격적인 정책 발표하고 했던 시작이 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가지고 2월 달이죠. 네. 풀어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 물가를 올리기 시작하신 분이 하실 말씀인지. 이른바 오쏘공이라고 오세훈이 쏘아올린 맞아. 예,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오세훈에서부터 비롯됐는데요. 지난 2월달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정책을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네네. 했습니다. 아마 많은 그 정치 평론가들은 이거 대선용 포석이다. 그래서 자기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려는 그런 이제 그 대선용 포석이라는 이제 그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걸 기습적으로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네. 심지어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격 증가세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놀라면서 한 달 만에 본인이 해제했던 정책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다시 재지정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본인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게다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정책 실패가 대선 불출마로 바로 이어졌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이 대선 불출마한 것에 대해서도 또 안타까움을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으로 좀 기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마 안 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할 걸 그랬다. 네,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왜? 그것도 굉장히 물론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이 본인이 아마 출마했었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겠냐 뭐 이런 취지였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 발언은 제가 토지거래 네. 허가제 풀지 말 걸 그랬다. 네. 출마할 걸 그랬다. 그런 걸 팀이죠. 그랬다 시리즈를 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게 자기가 불을 지른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시장에다가 그리고 정부가 그걸 겨우겨우 진화를 한 셈인데 네. 갑자기 방화범이 나타나서 소방수에게 소방수를 향해서 저놈 때문에 불났어요
라고 말을 하는 진짜 적반하장 상황이라는 거죠. 이 방화범이 나타나서 소방수한테 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멋진 비유입니다. 방화범과 소방수. 소방수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방화범이 네. 진짜 이거 후한무치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께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오늘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도요. 부동산 때문에 자기가 통화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거 총재도 참전했네. 한국은행 총재도 우회적으로 얘기긴 오세훈 한데. 시장을 비판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서 돈의 흐름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총론적으로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백해무익해요. 그러니까 풀 땐 풀어야 되고 조일 땐 조여야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가서 가격이 오르니까 대출을 그쪽은 조여야 되고, 그러니까 집값 올릴 수 있는 대출은 조여야 되고,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자영업자들한테는 돈을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균형을 맞춰야지. 또 이렇게 이 정치 공세를 너무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것이 왜곡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뉴스랩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윤영중 랩 2050 이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 AI에 100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선 더 한다는 얘기도 있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고 이 이야기 좀 이어갈 테니까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윤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